교육 투자를 늘리긴 했지만 그 예산이 뭐랄까 교사 연수나 교육과정 개발 같은 질적인 향상에 쓰이기보다는 기존 교사들 급여 지급 같은 경상 비용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분석이에요. 아, 예산 사용처가 달랐군요. 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랑 국가 경제 발전 전략 사이의 연결고리도 좀 약해서 교육이 실제 사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부족했다는 거죠. 분석에서는 심지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우편번호에 따라 교육의 질이나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기서 한국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카라톱스키가 강조하는 게 바로 교육 정책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요? 네. 교육을 어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했고요. 아,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나갔군요. 그렇죠.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교육이 때로는 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래 추진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해요. 교육을 바라보는 국가적인 합의 수준 자체가 좀 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분석들을 쭉 들어보니 차이가 명확하네요. 그럼 카라콥스키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멕시코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하는 방향은 뭔가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의 가치를 다시 존중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국가적인 담론 형성이 필요하겠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질 높은 교사 연수나 실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이나 영어 교육 같은 걸 강화해서 교육이 정말 실질적인 사회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분석의 핵심 제안입니다. 결국 들어보면 단순히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비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화적 토대, 또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교육 시스템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카라콥스키 분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한 국가 전체의 어떤 의지, 또 문화적인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될 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1950년대 그 폐허 속에서도 교육 강국으로 일어선 한국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 역시 충분히 변화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시각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카라콥스키의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 정책 설계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교육의 힘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된 믿음, 이런 문화적인 부분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자산이 한 나라의 발전에 실제로 얼마나 큰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혹시 당신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